네, 주간 게이업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 주에는 제보가 3개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제보는 라그나로크 백투 글로리라는 게임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인게임 내에서 공격 속도가 상승하는 데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유저들이 알게 된 걸로 아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공격 속도 상승 제한이 있음에도 미고지했다는 내용인데요. 제보다는 유료 상품 성능 미고지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의심되어서 이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공격 속도 수치가 일정 구간 이상 상승하더라도 실제 공격 횟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제한, 즉 프레임 또는 틱 기반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의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속도 제한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게임사는 이후 효율 구간 존재만 인정하고 명확한 기준은 미공지하였다고 말했는데, 제보자분은 이제 법적 쟁점 의심 사항을 3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표시 광고의 공정화법 위반 가능성. 둘째는 이제 전자상거래법상 중요정보 미고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관법상 불공정 요소. 그래서 이게 좀 더 보니까 공지는 또 했더라고요. 3월 16일에 공격 속도 및 프레임 시스템 조사 결과라는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주요 내용이 5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프레임 메커니즘에 따른 계단 시 성장 현상을 실제 동작 1프레임 단위로 단축될 만큼 임계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체감 성능이 변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최고속 공격 시에 효율 변동으로 공격 속도가 극도로 높아질 경우에서 미세한 프레임 계상 차이로 인해서 이론상 최대 공격 횟수와 실제 게임 내 수치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세 번째는 서버 보안 시스템으로서 모든 공격 명령은 서버와 실시간 동기화를 거치는데 이제 공격 간격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고, 이는 공정한 게임 환경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보안 검증 절차이나 또 이 과정에서 미세한 체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네 번째는 이제 공격 간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공격 간격은 캐릭터 스탯 외에서 이제 네트워크 지연이라든지 통신 프로토콜 등 외부 기술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조사한 결과 이제 현 상황에서는 장치 프레임 설정보다 네트워크 지연 때문에 공격 속도가 이제 감소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고 공속이 이제 도달하면 앞선 이유들로 특정 구간에서 공격 속도 효율이 정체되는 현상이 확인되었으나 전수 조사 결과 프레임 단위 최대 공격 속도에 도달하여서 실제 공격 횟수에 손실을 입은 유저는 없다고 하네요.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게임 내 프레임이 존재하니까 프레임의 최대치에 도달하면 공격 속도가 정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공격 속도에 있어서 피해를 보신 분은 없다라고 게임사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구간이 계단식 구성이다. 그래서 이제 특정 공격 속도 구간에 도달해야만 프레임이 줄어드는, 게임에서 미세하게 공격 속도가 올라가는 걸 일일이 다 게임에 반영할 수는 없거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설명이고, 그럼 정말 이제 계단식으로 공격 속도가 적용이 된다면 어느 극간부터 어느 극간까지는 뭐 몇 프레임, 그 위에 어떤 구간부터 어떤 구간까지는 계단식으로 몇 프레임 이렇게 고지를 했었어야 되니까 여전히 그 변명에는 잘못이 들어가 있는 거고, 공격 속도가 왜 실적용되지 않느냐를 탓하는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단식 적용이 되는 건 이해하는데 그럼 왜 계단식 적용이라고 알리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밀풀 키우기도 그렇고 모든 게임이 그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데, 하다못해 디아블로2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게임사들이 좀 정확하게 계단식으로 고지를 해서, 특히 돈이 써서 옵션으로 확률형 아이템으로 공격 속도라는 옵션에 맞춰가는 게임들은 명확하게 계단식 적용이 된다라고 고지를 지금부터라도 다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최고 극간 이후로는 공소 아예 이제 수치를 가산하더라도 실적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최대 극간의 공속이 몇 %인지 그럼 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아서, 공지의 내용이 최대한 게임의 구성을 설명하려고 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 제대로 계단식 적용을 표기하지 않은 부분, 최고 상한선도 이제 알렸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지가 이제 향후 최적화 및 개선 계획도 공지에 있더라고요. 내용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상황이 공격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 두 번째로는 인게임에서 공격 속도 효율 변화 구간을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여 게임 이용자가 전략적으로 스탯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션 연결을 최적화해서 더 부드러운 체감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추후 공지를 통해서 보상 아이템 지급도 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 뭔가 이게 지금 완벽하다 이건 아닌데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제보자 요청 사항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신고가 된 사안인지 검토 요청을 바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사 사례 및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필요시 협회 차원에서 의견서 또는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도 있고요. 그런 세 가지 법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인데 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사가 고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떤 실수로 표기를 잘못했다 혹은 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과 관련해서 과실에 대해서 공정위가 뭐 처분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법적 대응 방향이라고 했을 때 게임 내 재화로 뭐 사료가 뿌려지고 하는 거 이외에 환불이나 뭐 손해배상을 거하게 주장할 수 있느냐면 굉장히 애매한 영역입니다. 대다수 게임사들에 적용되는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혹은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방향의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네, 좋습니다. 다음 제보는 스톤에이지 키우기라는 게임에 대한 제보였는데요. 이게 원래 서버가 나눠져 있던 게임이었는데 서버를 공지하지 않고 통합을 해버리면서 좀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요약을 하자면 각 서버가 이제 경쟁 콘텐츠 기반으로 과금을 이루어진 후에 사전 공지 없이 특정 콘텐츠를 전체 서버 경쟁 구조로 변경하여서 제보자분은 기존 결제 가치 하락 및 경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제보해 주신 사람입니다. 해당 변경 이후에 인게임 도문말에 서버 상황에 따라 매칭 통합이 진행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고 제보자분이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 결제 및 플레이를 진행하던 시점에는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던 내용으로 변경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공지를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게임사는 이제 이후 공지를 통해서 서버 간 매칭 기준을 공개하고 성장도 및 전투력 기반으로 매칭하겠다고 이제 언급했고요. 사실 이거는 직접적인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죠. 이미 구매한 상품에 대한 어떤 표시와 실제 성능이 다르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구매해서 강해진 어떤 스펙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활용처의 영역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개선해 주기를 요구하는 정도의 목소리를 내는 수준이겠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디스코드로 온 제보였는데요. 디지몬 슈퍼 럼블이라는 게임에 관한 제보였습니다. 이게 인게임 랭킹 보상으로 제공하는 아이템을 유료 패키지로 판매를 한 건가요? 일단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일단 수집도감이라는 콘텐츠가 새로 나왔고요. 이게 시즌제로 랭킹을 따져가지고 보상을 주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제 26년 2월 12일에 도입이 되었고요. 3월 26일까지 시즌을 진행하고 정산을 해서 순위에 따라서 아이템을 지급하도록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 콘텐츠는 카드를 따로 수집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카드는 인게임 거래로 다른 유저들한테서 거래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 카드 상자라는 패키지를 따로 구매를 해서 본인이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서 시즌 랭킹 순위에 따른 보상으로 드라큐몬 디지타마라는 드라큐몬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1위에게는 2개 그리고 2위에게는 1개를 지급했고요. 그 이후 등수에게는 이런 드라큐몬 디지타마를 조합할 수 있는 재료 아이템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이벤트가 마무리되기 전인 3월 19일 이러한 드라큐몬 디지타마가 포함된 잠든 나태의 분노 상자 패키지를 출시하게 됩니다. 총 0.5%의 확률로 드라큐몬 디지타마를 획득할 수 있는 패키지가 나와버린 거죠. 수집도감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었던 3월 26일보다 유료 패키지를 더 빠르게 이걸 얻을 수 있는 패키지를 출시해버림으로써 수집도감을 위해서 이제 시간이랑 재화를 쏟은 유저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결국에는 과금을 통해서 이러한 순위 보상을 받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집도감이 카드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유저들 간의 거래로 모은 뒤에 이를 랭킹을 매겨서 순위 보상으로 받는 방식이 컴플리트 가치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심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궁금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었고 그리고 이 패키지에 또 추가로 문제가 있는데 이제 해당 패키지 상자에는 장태수의 데이터 송신기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템은 벨페몬의 레이진 모드 진화재료 아이템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문제가 벨페몬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고 이 벨페몬의 레이지 모드가 얼마나 강할지 아니면은 실제로는 투자할 필요가 없는 아니면 투자할 필요가 적은 캐릭터일지 개발진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집 도감 콘텐츠가 카드를 패키지 구매나 유저 간 거래로 수집을 한 다음에 이를 랭킹을 매겨서 순위 보상을 받는 방식이 실제로 컴플리트 가차에 해당을 하나요?
사용할 여지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퀴즈 구매는 일단 환경형 아이템으로 보이는데 컴플리트 가차라고 하는 게 이중 환경형 아이템이라고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방식이긴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유저 간 거래가 또 자유롭게 가능하다 하니 좀 애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컴플리트 가차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뭐 벨페몬과 관련해서도 봤을 때 아직 나오지 않은 캐릭터의 재료를 미리 판매하고 나오면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사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하게 제가 지금 고려해야 할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은 벨페몬이 출시되고 나서도 이 재료를 구할 수 있느냐 문제 같거든. 지금 안 사도 되고 출시되고 나서 이 패키지를 계속 판매하면 그때 성능을 확인하고 뽑고 말고를 결정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컴플리트 가차냐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애매하게 구는 부분은 있는데 요거는 좀 제보자분들 게이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이렇게 3개의 제보를 정리해 봤는데요. 제보가 들어오지 않을 날까지 한번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